붙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진 않는다. 사람은 머무르고 싶은 곳에만 머문다. 헤르만 헤세,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식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노력조차 짐이 될 수 있으니까. 관계는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머무는 것일 뿐이다. 억지로 잡는다고 해서 오래가는 게 아니다. 헤르만 헤세의 이 말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끝없이 이해하려 애썼던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관계는 감정의 거래가 아니다. 애쓴 만큼, 줬던 만큼 돌아오는 보장이 없다. 심지어 진심을 쏟았다는 이유로 그 관계가 더 오래가는 것도 아니다.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와의 대화가 어색해지고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 모든 변화는 누군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저 유통기한이 다 된 것뿐이다. 정말 아끼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끝을 인정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후배가 퇴사하던 날, 한 선배는 마지막이 그렇게 말했다. 회사에서 매일같이 부대끼며 때로는 가족보다 더 많이 봐온 사이.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어색하고 씁쓸해 보였다. 그런데 그 씁쓸함의 근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나는 그대로인데 저 사람은 멀어져가는 느낌. 그 감정이 더 크고 뼈아프게 느껴졌던 것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내가 진심이었으면 상대도 그만큼 오래 머물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람의 위치가 바뀌면 시선도 달라지고 마음의 방향도 바뀐다. 변화는 죄가 아니다. 관계에도 방향 전환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 이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책으로 이어진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관계의 끝이 언제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인 건 아니다. 때로는 둘 다 열심히 했는데도 끝이 오는 경우도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그 관계는 상처만 남긴 채 끝나게 된다. 사과도, 오해도, 이해도 다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 사람이 마음을 닫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시간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더 매달렸어요. 누군가가 떠날까봐, 관계가 끝날까봐 마음을 조이고 조아리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애씀은 때로 감동을 주지만 그보다 더 자주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간다. 관계는 마치 꽃병에 꽂힌 꽃과 같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지만 물을 너무 자주 줘도 뿌리가 썩는다. 적당히 주고, 적당히 기다리고, 적당히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애정이다. 붙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진짜 내 사람은 애써 잡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준다.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떠나고 나서야 알아챕니다. 이 말은 위로일 수 있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하다. 때로는 떠나야 보이고 잃고 나서야 귀한 줄을 안다. 하지만 그건 상대의 몫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후회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내 마음을 다 준 관계라면 그 관계가 끝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마음, 그것만이 나를 지켜준다.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무상, 무장을 말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흘러간다는 진리.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사람도, 사랑도, 인연도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놓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까웠던 만큼 더 멀어진 느낌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다. 하지만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영원하리란 법은 없다. 어떤 인연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같은 장소, 같은 공기, 같은 이유로 엮였던 사람들. 시간이 흐르면 그 이유가 사라지고 관계도 흐릿해진다. 그 흐릿함을 애써 부정하지 마라. 관계는 원래 흐려지는 속성이 있다. 그걸 막으려 애쓰는 대신 그때의 우리가 참 고마웠다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슬프지만 어른스러운 말이다. 시간은 사람을 바꾸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그 길의 끝이 같을 수는 없다. 다만 언젠가 함께 걷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 기억이 서로에게 따뜻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람은 머무르고 싶은 곳에만 머문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집착이 아니라 단단함이다. 잡으려 애썼던 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그것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의미한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 생명력은 진심에서 오지만 지속 여부는 방향과 시기에서 결정된다. 붙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진 않는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에 남아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 편이다. 사람은 결국 익숙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에게로 돌아간다. 시몬 르드 보부아르. 사람은 감정의 존재다. 그리고 감정은 자주 느꼈던 것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관계는 사실 사랑이기 전에 익숙함일지도 모른다. 시몬 르드 보부아르의 이 마른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든다. 왜 그토록 힘들고 상처받았던 사람에게도 미련이 남을까? 왜 새롭고 좋은 사람보다 익숙한 냉대와 거리감이 있는 관계에 끌리는 걸까?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익숙함이라는 감정 중독일 수 있다. 한 여성이 상담실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만큼 편했어요. 새로 만나는 사람은 다 좋은데 불편해요. 뭔가 맞춰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인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상처도 반복되면 익숙해진다. 무시당했던 경험도 사랑이라 착각하게 된다. 그게 바로 관계 중독의 첫 번째 사인이다. 그 사람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사람 곁이 내가 익숙했어요. 이 말은 더 정확하다. 그 사람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내가 편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용서하던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익숙함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회귀라고 말한다. 과거에 익숙했던 정서로 되돌아가려는 심리. 특히 어린 시절 애착의 결핍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에 강하게 반응한다. 거부당하고도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그게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 패턴이기 때문이다. 익숙함은 편안함과 다르다. 우리는 종종 그 둘을 착각한다. 편안한 관계는 긴장 없이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다. 익숙한 관계는 긴장마저도 내 일부처럼 받아들이는 관계다. 그래서 위험하다. 익숙함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몸에 밴 버릇처럼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의 방식도 나도 모르게 그리워지곤 한다.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익숙한 불편함이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느꼈던 감정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감정의 방식, 첫 연애에서 체득한 사랑의 언어,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배운 방식대로 사랑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며 익숙한 감정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익숙함을 끊어내야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순한 절교가 아니다. 그 사람과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지금껏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감정들, 그 안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게 진짜 독립이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익숙했던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일이다. 어쩌면 더 이상 그 감정에 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다짐. 관계에도 해독 기간이 필요하다. 몸에 나쁜 음식도 바로 끊는다고 해도 몸이 반응한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던 관계는 끊어내는 순간 금단 현상이 온다. 그 사람을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해독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다음 관계에서 진짜로 나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 익숙함은 당신을 잡아두고 편안함은 당신을 날아가게 한다. 누구와 있을 때 당신은 숨이 편한가? 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가? 있는 그대로 보여도 두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건 편안한 관계다. 반면 눈치를 보고 맞추고 참고 그래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그냥 익숙한 감정에 끌리는 것뿐이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인가? 아니면 반복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익숙함을 버리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불행을 마주하는 것이 성장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감정 패턴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익숙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 사람은 결국 익숙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아도 괜찮다. 새로운 관계가 어색하고 낯선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곳에서 당신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 익숙함은 쉬운 길이고 회복은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진짜 내 편은 쉬운 길 너머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상대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 말에 흔들리느냐 마느냐는 나의 뿌리에 달려 있다. 에픽테토스. 인간관계에서 가장 자주 흔들리는 순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넌 원래 그래. 그렇게 해서 누가 널 좋아하겠어. 너는 항상 문제야. 그 말이 진심이든 투정이든 무심한 습관이든 듣는 사람의 마음엔 작은 금이 간다. 그 금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어느 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내가 진짜 문제인 걸까? 내가 고쳐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그 말에 흔들리는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모욕은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냉정하지만 맞는 말이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이 나를 꿰뚫을 수 있었던 건 내 안에도 같은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내 안의 불안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이다.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저보고 항상 뭔가 부족하대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젠 진짜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관계 안에서 그녀는 점점 나라는 존재가 작아지고 있었다.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무심한 말 한 줄에 무너지고 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삶. 그건 사랑이 아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만 작아진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믿은 나가 나를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남의 말에 스스로를 내어준다. 좋은 말엔 들뜨고 나쁜 말엔 가라앉는다. 하지만 말은 물과 같다. 한순간에 적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 몸속 깊이까지 침투하게 둘 필요는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놓치면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의 말에 휘둘린다. 그리고 점점 관계 중심의 자아가 생긴다. 그 사람이 보는 나가 진짜 나처럼 느껴지고 그 말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진짜 나와 멀어진다. 그러다 결국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불교에서는 무와 모를 말한다. 고정된 나, 절대적인 나란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뭐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일 뿐이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 말에 나를 맞추려 애쓸 이유도 없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보다 더 큰 건 행동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정말 아껴, 널 믿어. 그렇게 말했더라도 당신을 외롭게 하고 존중하지 않고 끝없이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아야 한다. 말은 감정이고 행동은 진심이다. 상대의 언어에만 매달려 그 사람을 해석하려 하지 마라. 말보다 더 큰 건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허물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기준이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내가 지켜가고 싶은 태도,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이다. 사람은 누구나 평가한다. 그 말이 날카롭든 선의로 포장되었든 그건 결국 타인의 시선일 뿐이다. 그 시선이 전부가 되면 나는 나를 잃는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품격을 만든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 있다. 왜곡할 수 있다. 왜 나를 그렇게 보냐며 억울하고 분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건 반박이 아니라 중심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의 방식대로 말하고
나의 기준으로 행동한다는 것.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상처받은 채 위축될 수도 있고 그 말 너머로 나를 지킬 수도 있다. 선택은 늘 나에게 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건 단단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오래 다져온 사람이다. 관계는 말을 주고받는 일이지만 결국은 태도와 인격으로 남는다. 그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다. 말이 칼처럼 느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칼을 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칼에 베이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는 것이다. 말은 바람과 같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날려가지 않으려면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한다. 그 뿌리는 자기 존중, 자기 기준, 그리고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국 나를 만든다. 언젠가 끝날 인연이라면 더 정성스럽게 대하라. 모든 만남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잘 사랑하라. 틱나탄, 우리는 대부분의 인연이 영원하리라 착각한다. 그러나 틱나탄의 말처럼 인연은 처음부터 끝을 향해 걷고 있다. 지금 웃고 있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다른 길로 걸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관계가 소중하다. 지금 주는 말, 지금 하는 행동, 지금 건네는 온도,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당신이 남긴 자취가 된다. 누군가 말했다.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연락 한 통 못했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늘 다음을 기약한다. 나중에 보자. 다음에 연락할게. 좀 여유 생기면 만나자. 하지만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은 생각보다 예고 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인연은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 우리가 밀어놓은 말, 행동, 온기가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끝날 걸 알면서도 왜 애써야 하나요?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바로 끝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무너지지 않는 집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을 허술하게 짓는 사람은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끝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남편은 치매를 앓게 됐고 아내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도 아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우리는 오래 사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이제 기억도 못하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잊었어도 나는 기억하잖아요. 그걸로 돼요. 관계란 그런 것이다. 기억되기보다 기억하려는 마음, 받기보다 주려는 자세. 언젠가 끝날 인연이라면 그 안에 남는 것은 정성뿐이다. 관계는 감정의 소비가 아니라 태도의 표현이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만 기대어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좋아하니까, 정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감정은 파도처럼 변한다. 진짜 중요한 건 태도다.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지쳤을 때도 그 관계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 꾸준한 태도가 관계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관계는 거울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함께 있을수록 여유로워지고 상대를 배려할수록 나도 따뜻해진다. 하지만 관계가 날 각박하게 만들고 끝없는 감정 소모로 몰고 간다면 그건 관계의 잘못이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놓친 중심 때문이다. 정성을 다해도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성은 내 안에 고요한 흔적을 남긴다. 그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마음에 남는다. 우리가 언젠가 떠올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때 어떤 느낌을 줬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내 편이었는지. 기억은 흐려져도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관계의 총합이 된다. 정성을 다한 관계는 끝나도 후회가 없다. 남이 뭐라 해도 상대가 돌아서도 나는 나답게 그 인연을 대했다는 자부심. 그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성껏 보낸 인연은 돌아오지 않아도 미련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줄 만큼 주었고 머물 만큼 머물렀기 때문이다.
떠나는 사람보다 잘 보내는 사람이 더 성숙하다. 관계는 끝맺음도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떠나든 나는 미움을 남기지 않고 고마움을 안고 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고 다음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에게 보여준 나의 태도는 남는다. 그게 진짜 나이기도 하다. 언젠가 끝날 인연이라면 더 정성스럽게 대하라. 그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인연을 정성껏 보낼 줄 아는 사람은 다음 인연도 그 다음 인연도 조금씩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끝에서조차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내 곁에 오래 남은 사람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다. 누가 너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너를 아프게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무명, 사람은 사랑을 쫓다가 상처를 남긴다. 좋아해줘서 좋은 줄 알았고, 말을 예쁘게 해서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고, 함께 웃었기에 오래 갈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된다. 진짜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많이 좋아해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반복해서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은 나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있으면 늘 긴장됐어요. 사람은 감정보다 기억에 오래 물든다.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도 그 관계 안에서 수없이 작아졌다면 좋은 기억보다 아팠던 순간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의 무게가 관계의 수명을 결정짓는다. 마음이 조심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배려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 조심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긴장이 되면 결국 그 관계는 불편함이 된다. 우리는 자주 혼란에 빠진다. 날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자꾸 지치지? 그 답은 단순하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마음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나를 배려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상처 주는 사람은 결국 내 삶에 상처만 남긴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반복에서 드러난다. 내가 지쳤을 때 기다려주는 사람, 말을 아껴서 상처 주지 않는 사람, 화를 내도 선을 지키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이유로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보다 깊다. 그리고 오래간다. 한 중년 부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내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가 말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옆에 있어준 날들이요. 말 대신 침묵으로, 질문 대신 기다림으로, 존중 대신 보살핌으로. 우리는 그런 작은 순간들에서 진짜 관계의 깊이를 느낀다. 좋은 관계는 상대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작아져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 관계는 결국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남게 하느냐의 싸움이다. 어떤 관계는 나를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차갑게 만든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 했는데 내가 점점 예민해지고 작아지고 불안해진다면 그건 오래 함께할 사람이 아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건 아무 말 없이도 가능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가 덜 긴장되고 덜 설명하게 되고 더 나다워지는 것. 그게 진짜 좋은 관계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한다. 자비란 타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타인이 고통받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결코 타인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오래 남은 사람은 나를 크게 감동시킨 사람보다 나를 깊이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대해줬는가 보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얼마나 덜 괴롭혔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나를 덜 의심했고, 나를 덜 비난했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할 인연이다. 관계의 진짜 기준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느냐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다워질 수 있느냐다. 그리고 나를 덜 아프게 하는 사람은 늘 조용히 곁에 남아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큰 감동 대신 깊은 평안을 준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다. 기억해라. 사랑은 때때로 화려하게 찾아오지만
오래가는 건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란 걸. 격정적인 말보다 침묵 속에서도 배려가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내 인생에 가장 단단한 흔적을 남긴다. 내 곁에 오래 남은 사람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크고 멋진 사랑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용히 내 마음을 지켜줬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사람은 결국 편안한 곳에 머문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상처가 없는 자리에서만 피어난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은 있다. 지나간 인연을 탓하지 마십시오. 끝났기에 의미 있었고, 그 끝을 겪었기에 당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